안녕하세요. 안프로입니다. 2022년 6월 16일 가계대출 관리 방향 뭐이라고 해서 추가로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이 중에 그 안심전환 대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해당이 될 텐데 어떤 분들한테 해당이 되고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제가 오늘 발표된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이 내용 안에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차근차근 해석 및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표 내용 중에 이 안심전환 대출에 대한 내용은 사실 한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큰 틀에서 내용만 이제 정해져 있지 세부 내용은 아직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발표가 될 텐데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일정을 보면은 2022년 9월 중에 접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게 이 안심전환 대출이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게 2019년 하반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고 이게 그 선착순 접수는 아니에요. 선착순 접수는 아니고요. 당시의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 전체 금액이 20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 중에서 선착순 접수는 아니었고요. 주택 가격이 낮은 순대로 먼저 해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당되는지 체크해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해줬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에도 그런 기준으로 아마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낮은 분들이 전환대출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 내용을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인데 요즘 금리 엄청 오르고 있죠.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지금보다도 연말까지 앞으로 향후 뭐 1% 정도는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요. 금리 상승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추진하게 되는 거죠. 배경은 넘어가고요. 자금 규모는요, 2022년 20조, 뭐 2023년 20조, 이렇게 합해서 40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22년 말에 한번 해보고, 사항을 봐서 뭐 23년에 추가로 하겠다는 거니까, 일단 2022년에 기획 안 돼도 2023년에는 기획 한 번 더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우선 해당되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1, 2금융권 변동금리, 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 뭐 변동금리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혼합형 상품은 일정 기간 고정됐다가 추후에 변동되는 이런 상품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요즘은 5년 고정금리를 제일 많이 팔죠. 혼합형 상품은. 그래서 5년 후에 변동되는 이런 상품을 쓰고 계시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 2금융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 보험사 포함해서 캐피탈저축은행까지도 주택담보대출에 가계대출,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이 아닌 가계대출이라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에 쓰는 대출이 정책목이지.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나 디딤돌 대출, 적격대출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걸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고, 뭐 그런 대출 쓰는 정책 모기지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만기 고정금리의 금리가 낮을 테니까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시중은행하고 보험사에서 대출을 쓰고 있는데 이 안심전환 대출 금리보다 비슷하게 쓰고 있거나 높게 쓰고 있다. 또는 다소 낮더라도 내가 변동금리 쓰고 있다. 이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 주택가격 기준은 뭐 시가 4억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는요,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겠지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아니라 주택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 시세. 국민은행 시세가 없다면 부동산 테크 시세. 그 다음에 테크 시세도 없다면 감정가격. 이걸 기준으로 해서 4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 주택만 됐느냐. 그러니까 즉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이게 공부상 주택만 해당이 되느냐, 뭐 오피스텔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느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뭐 마찬가지 숙박시설 이런 부분도 해당이 안 되겠죠. 그리고 다주택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아마 1주택자만 해당될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거 보면은 저가순으로 순차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억 원 안에서도 가격이 낮은 분들부터 이제 접수를 받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2019년도에 신청했을 때 이걸 끊지 않고 그냥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로 그 당시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억 원 이하면은 순서를 정하지 않고 일단 기간 안에 무조건 신청을 받았었는데, 초반에 엄청 몰려가지고 전산장애라든가 뭐 신청 대기가 뭐 몇만, 수십만 번째 이렇게 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초반에 접수가 너무 몰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격을 구분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득 기준인데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전에는 그 다자녀 같은 경우는 약간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줬었는데, 요번엔 그런 내용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다자녀 2자녀 이상, 3자녀 이상은 합산 소득 8천만 원, 9천만 원, 1억 이하까지 해준다. 이런 완화 조건이 추가로 붙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 이하입니다. 여긴 없습니다만 대출 약정 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보금자리론 기준 뭐 40년, 뭐 앞으로 50년짜리도 출시되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한 40년 정도, 40년 이내에서 뭐 10년, 15년, 20년, 뭐 30년, 40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가 2억 5천이라고 해서 내가 기존의 대출을 2억을 쓰고 있는데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이걸 뭐 안심전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추가 대출 아마 불가할 겁니다. 기존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존 대출을 전환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금리 지금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한 30bp,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0.3% 정도 낮은 금리. 보금자리론이 지금 2020년 6월 기준으로 4.35에서 4.60, 약정 기간에 따라 다르죠.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요금리보다 0.3% 낮은 뭐 4.05에서 4.3% 정도 사이 금리가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이거는 지금 6월 기준인 거고요. 이 안심전환 대출이 9월부터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9월에 보금자리론 기준금리보다 0.3% 낮은 정도가 될 텐데,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이게 2020년 이게 9월 달이 되면, 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지, 뭐 미리, 9월 달이 되면 보금자리론도 4% 중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안심전환 대출은 4% 중반? 내지는 후반? 정도에서 금리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대출을 전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중에 5년 고정금리 또는 뭐 만기 고정금리 이런 것들 전환하는 게 현재 4% 초반에도 가능한데, 과연 이걸 기다렸다가 안심전환 대출로 전환하는 게 맞는가, 이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전환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찍어놓은 영상이 하나 더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이걸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해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서둘러서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현재 시중의 혼합형 고정금리, 5년 고정금리나 만기 고정금리를 4% 초중반 정도에 빠르게 전환할 것인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진은 이제 9월부터 접수받기로 예정돼 있는데, 이 주택금융공사 뭐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시중은행 창구에서도 접수가 가능하고요. 근데 예전에 사례를 봤을 때는 금융공사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금리가 0.1% 낮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어플로 신청하는 게 어렵지 않으신 분들은 금융공사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고요.
뭐 그런 게 사용이 좀 불편하시다 하면은 은행 창구를 이용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요. 이제 9월 중순부터 10월 초에 순차적으로 접수를 하죠. 근데 이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부터 순차적으로 접수해서 심사를 진행하겠다. 주택 가격, 그러니까 시세 기준으로 4억 원 이하단 말이죠. 그런데 수도권 안에서도 이제 중심부에서는 해당되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2019년도에는 이게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2019년만큼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 가격이 뭐 시세 기준으로 4억을 넘는다 또는 4억 원에 가깝다 하더라도 사실 해당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초에 거쳐서 순차적인 접수를 진행한다고 하고, 접수 시점부터 60일 이상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니까 실제로는 진짜 연말까지 가야 이 대환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네요. 다시 금리 얘기인데, 이제 보금자리론보다 0.3% 정도 할인된 단일 금리를 적용할 걸로 예상이 돼요. 이 말 뜻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특정 요건이 되면 추가로 금리가 인하가 되죠. 그런데 이 안심전환대출 같은 경우는 추가 우대 금리는 운영하지 않고 최초 적용 금리에서 0.3%만 할인한 금리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9월부터 접수를 받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접수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나올 것 같아요. 8월 말이나 이제 9월 초 정도 돼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텐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출을 전환해야 되는 분들이 과연 기다렸다가 이 안심전환대출을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가 2020년 6월인데 그 9월까지 금리가 만약 내려간다면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9월 3개월 뒤인 2020년 9월에 금리가 더 올라 있다면 이걸 이때까지 기다려서 전환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요. 만약 제가 1주택자에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된다면 저 같으면 지금 보금자리론으로 그냥 대환을 하던가 또는 시중의 만기 고정금리 상품 4% 초반대를 선택해서 전환을 하던가 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내 집이 주택가격이 4억 이하이면서 내가 사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나 혼합형 금리인데 금리가 뭐 2%대라든가 또는 3% 초반대라든가,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는 사실 기존에 사용하는 대출금리가 좀 너무 낮은 것 같고요. 만약 3% 중후반대부터 4%대 금리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걸 조심스럽게 검토하되 과연 기다렸다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는 본인이 대출을 얼마나 오래 써야 되는가, 또는 본인이 쓰는 대출이 과연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 한번 예측해보고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추후에 이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나오면 좀 더 정확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고 그때 나오는 금리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프로였습니다.